안녕하세요. 황교안TV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저는 위금숙입니다. 오늘도 김주환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외선거 정말 재외선거 이거를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법제도도 보고 다른 테이블도 보고 하면서 문제점들이 더 드러나서 다시 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딱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몇 명인가? 네, 우리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 나가지고 사람 숫자를 파가지 못하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김주환 대표님을 호출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건 용어가 막 헷갈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듣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 그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간에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 재외선거라는 말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거하는 거니까 재외선거일 거다. 그래서 재외선거는 어디와 어디로 구분된다고 했었냐면 바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지금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우리는 신고 사이트까지 있고요. 그렇죠. 신고 사이트. 재외선거를 할 사람은 국외부재자, 이거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신고하면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분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다른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법을 좀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이런 거를 개정안을 내고 개정하는 역할을 해서 먼저 법을 딱 봤죠. 이건 제가 연구한 겁니다. 선거법에 보니까 선거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 법에는 정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인, 근데 여기 법에서는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거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인 명부 또는 제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권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선거인이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거인이라는 말로 이 법에서 쭉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내용을 보니까 이 공직선거법 안에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가 이걸 이제 발견했어요. 하이라이트가 6조입니다. 6조. 6조라고는 하나의 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선거권자, 선거인, 유권자 이 세 가지 용어가 한 조에 다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용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선거권자와 선거인이 뭐가 다른지. 선거인 아까 정의에서 나왔으니까 선거인 알겠는데 그다음에 또 그게 선거권자하고 또 유권자는 또 뭐가 차이가 나는 그렇죠. 이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고무줄 유권자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도 저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선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냐? 선거인이냐, 선거권자냐, 유권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유권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국민들은 유권자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보편화된 개념으로서 인식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예. 선거 인수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한 수하고 헷갈려요. 그렇죠. 예. 예, 선거한 사람 수. 네, 예. 선거한 그러니까 선거 투표를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지.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법을 만들 때는 일관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안에서부터 먼저 선거권자, 선거인, 유권자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기함을 했고 이런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능력이 없는 건지. 그럼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으면 정의가 선거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정의를 바꾸든가 아니면 선거인이라고 정의돼 있으면 나머지 걸 바꾸든가. 예. 그거는 이거 법안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법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법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있는 그 법안이니까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 선거권자와 선거인과 유권자가 다르지 않다면 하나로 써줘야죠. 이거 심의한 국회의원들 이건 직무 혜택인가 6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줄 몰랐죠? 그러니까 법 조항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명확해야 그게 이제 똑같이 이루어질 정도인데 어떤 데는 선거권자라 했다가 어떤 데는 또 선관위라 했다가 또 어떤 데 유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다 다른 건 줄 알죠. 걸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법을 해석을 사람마다 달리하면 결국은 변호사만 좋아지고 판사만 좋아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당연하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벌을 안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이거는 진짜 제가 더 이상 심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못하지만 정말 붕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심플하게 해야죠.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직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해 가요. 요즘에 중앙선관위 대응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 가요. 저런 사람 무능하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헷갈리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일단 법에서도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외국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수 이걸 알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 유권자 수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이제 유권자로 통일을 합시다. 유권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선 표현을 제외 선거인 수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이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안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외 선거인 수 몇 명인지 그거 알고 싶어요. 그것만. 외국에서 투표한 제외 선거인 이게 제외 선거인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제외 선거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이트에 이 제일선거가 신고 사이트에서 이 제일선거는 우리가 신고할 때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제일선거인수하고 그 숫자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게 사이트에는 분명히 이 주민등록 유무를 확인하면서 제일선거인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사이트에 분명히 그 안내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신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말하는 제일선거인수하고 중앙선거 보도자료 나온 제외선거인수가 같은지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는 이게 다 헷갈렸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헷갈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행정안전부하고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서는 제외 선거인수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외 선거인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용어가 신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용어가 같아야죠. 한번 보도자료를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는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때에 나온 보도자료네요. 여기서 보면
예, 제외 선거인 수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밑에 부분에 예,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예, 선거인 명부 확정 현황. 예. 그러네요. 여기 제외 선거인 수 해가지고 예. 예, 17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선거인 수는 그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4,300만 200 예, 맞고요. 네. 예. 그러면 중앙선거안위에 보도자료에도 요 제외 선거인 수가 17만 명 이상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예, 정부에서 보도한 거니까 두 숫자는 똑같아야겠죠. 똑같아야 되죠. 예. 자, 제외 선거인 수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예. 이게 이제 보도자료 예. 2020년 4월 5일 그러네요. 중앙선관위 나왔고 여기서 보면 여기. 아 그러네. 여기서는 보니까 예. 제외 선거인 수. 제외 선거인 수가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예. 행안부에서는 17만 명이 넘었는데 네. 어떻게 중앙선관위에는 2만 6천 명 나오죠 이게.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같은 용어인데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헷갈리거든요. 예. 헷갈리죠. 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제외 선거인인데 여기서 쓰는 제외 선거인과 저기서 쓰는 제외 선거인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랍니까? 제외 선거인 선관위에는 분명히 그 신고할 때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신고할 때 제외 선거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행안부의 제외 선거인은 도대체 누구냐?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는 제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의 숫자인가? 모르죠. 같은 용어인데 숫자가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중앙선관위는 분명히 그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부 숫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안부하고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같은 용어로 다른 숫자가 발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용서가 됩니까?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이거는 정부의 신뢰성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보도자료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맞은 걸로 숫자도 당연히 맞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게 발견된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서로 한 보도자료 보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두 보도자료를 비교했을 때 이제 틀린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알고 싶은 거는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를 알고 싶을 그렇죠. 뿐이에요. 그게 제외 선거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일관된 숫자 그래야지만 이 투표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네. 다르다는 거 확실히 다르다는 거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행안부와 그 선관위 자료를 받고 다음에 볼 자료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죠.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 요 테이블을 보면서 연수구를 꺼내요. 연수구 문제가 제곱계 문제가 있은 연수구. 여기서 한번 보면 요 표를 보면 여기 확정 선거인 수라고 딱 나오죠. 확정 선거인 수. 그다음에 가로도도 458 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거서 투표 가로 부재자. 신고인 명부 증제자 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가로는 뭘 나타내느냐?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제외 국민 및 외국인. 그러면 가로에서 제외 국민 수, 외국인 수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외 국민 수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제외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외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렇게 지난 방송에 그걸로 해가지고 왜 달려나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제외국민. 그러면 이거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전 투표라든가 당일 투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일반 사람 똑같이 투표를 하는 건데 이 표시를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이 표시 여기다 해주면 나는 당연히 이게 해외에서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선거권이 있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 국민. 그러니까 국내 거소 신고를 했는데 재외 국민이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지 외국에서 투표하는지가 불분명한 거죠. 근데 아직도 불분명해요, 저는. 분명히 재외 국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투표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또 보면 또 국내 거소 신고를 했다고 표현을 하면은 재외 국민 해외 제일 국민인데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용어 정의를 명확하지 않으면 이 숫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도 진짜 이걸 알려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 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거소 투표는 알잖아요. 선상 투표도 알죠. 그렇죠. 가로 부재자는 뭐냐고요. 가로 부재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1이 부재자라는 거예요. 부재자가 무슨 부재자냐고요. 거소 투표, 선상 투표 부재자인지 국외 부재자인지 그게 누군지 몰라요. 이게 용어를 이런 식으로 혼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명부에 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하고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개표 상황표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본 우리 이제 투표율이라든가 기권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은 그 개표 상황표에 있는 숫자가 바뀌더라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그 거소 투표 부재자 여기 되어 있는 게 요 안에 거소 투표, 선상 투표, 국외 투표가 다 포함이 된 건지 거소 투표만 포함이 된 건지 거기 국외 투표만 포함이 된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버리면 요 각각을 나누면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해서 검증이 되거든요. 요렇게 표시하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작자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구분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서로 하면은 뭉쳐버리면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가서 전체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하지 못하도록 설계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 하나하나 다 구분시켜 줘야 되거든요. 거소 투표 사람 몇 명, 선상 몇 명, 해외 몇 명, 국외 부재자 몇 명, 제외 선거인 몇 명, 이렇게 다 하고 사전 투표 몇 명, 사전 관내 몇 명, 사전 관내 몇 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날 했는지, 이튿날 했는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하면. 이게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체크를 못하도록 뭉쳐버리면 체크 못해요. 뭉쳐버리면 이제 전체 숫자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죠. 이거는 그리고 이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외투표 이런 거는 일반 참관인들이 참관할 수도 없어요. 참관이 여기까지 알 수 없죠. 없죠. 참관이라고 하는 거 프로세스가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선거관리 해도 됩니까? 화가 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제공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 숫자들은 그 전산 시스템에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다 발라낼 수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엘리멘트를 다 항목마다 다 나올 수 있고 이건 엑셀 표기 때문에 그냥 쫙 늘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뭉쳐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죠. 자꾸 이러니까 의혹이 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보니까 숨기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태도를 보니까 이러고서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숫자를 숨기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정말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왜 이 숫자가 나와 있는지 틀리면 왜 숫자가 틀린지 그게 해명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우리 이제 그 선거 통계 시스템에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게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거를 확인할 수 없도록 표를 제공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다음은 뭐냐면 여기는 이 회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 제외 투표라고 나왔어요. 또 제외 투표. 예,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네. 이제 그 지금 영등포구 예. 이제 그 상황표거든요. 예. 이거 보면은 이제 거소 선상 합쳐져 있고 관여사도 나오고 제2투표 공관. 예. 그래서 제2투표가 이게 지금 해외에서 지금 예. 투표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예. 그러면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공관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왜 두 가지를 나눈 이유를 나누는 걸 모르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표를 보세요. 예. 거소하고 선상을 또 묶어놨잖아요. 예. 따로 해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있잖아요. 예. 이것도 1일차, 2일차가 있어요. 예. 이것도 묶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참관인이 예. 1일차하고 2일차 다 못 들어간다고요. 예. 예? 그쵸? 예. 오전하고 오후 들어가요. 예. 이 두 사람 합칠 수도 없고 1일차, 2일차를 참관인끼리 합쳐가지고 이게 맞냐 이거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예. 이게 진짜 빅브라더 있잖아요. 빅브라더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세세히 다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전체 이 선거 합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합계 수에 맞춰 가지고 네. 거수에서 몇 명, 선상 몇 명, 관유 사전 1일차 몇 명, 2일차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서머리로 이제 지금 이 예. 부분은 이제 전체 그 영등포의 서머리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영등포 구 이러면 안 되고 예. 투표소로 예. 투표소 단위로 이게 나와야지 투표소에 참관한 사람이 네. 내가 했던 숫자하고 이게 맞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표수. 투표소 지금 여기 이제 이 표인데 밑에 부분 이제 투표소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는 또 이게 지금 그 관내 같은 경우는 동단위까지는 또 이게 몇 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네네네. 투표소별로 거소 선상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소별로 이제 몇 명이라고 숫자가 나오고. 예. 근데 거소와 선상이 구분이 안 가고 관내도 1일차, 2일차 구분이 안 가지 않아요? 제가 본 표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1일차, 2일차 구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을 시켜줘야 투표소에서 내가 1일차에 참관을 했다 그러면 이게 투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투표수까지도 안 가. 지금 선거인 수, 선거권자만 확인했는데 지금 이 정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제외 투표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표를 한번 또 볼게요. 다른 표. 이거는 이제 투표 구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국외 부재자 투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수구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마 지역구 투표인데 이게 지역구 투표에는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로 나와서 아까 그 재투표하고는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해외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지역구 투표는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해놓고 아까 그 위에 있던 그 아마 비례대표는 이게 재투표라고 이렇게 표시되니까 이게 사실 재외투표는 재외투표하고 재외 선거인하고 국외 부재자가 다 더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외 투표도 두 가지가 믹스가 됐다는 거죠. 국내 국외 부재자하고 재외 선거인. 재외 선거인. 근데 그것도 왜 재외 투표라고 표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가 일관되지 않으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두 개 만약 이렇게 나눠지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개표 상황에 나오는 게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묶어 놓으면은 이게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수나 부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추적할 수 없게끔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마구마구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에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시면 또 우리 김지한 대표님이나 저나 또 이런 거를 취미로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되게 혼란스러우시죠?
혼란한 게 당연한 거고 이 혼란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설계한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예.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예.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봤던 내용들. 예. 외국에서 투표 가능한 유권자 수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서 아주 단순히 시작을 했는데 확인 불가했다가 결론이고요. 그 근본 원인은 첫 번째, 행안부와 선관위가 발표한 제외 선거인 수. 용어는 같으나 숫자가 다르다. 예. 두 번째, 혼란한 용어를 쓰고 있다. 법에서조차 여러 가지 선거인, 선거권자, 유권자 뭐 이렇게 혼용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국외부재사 투표, 제외 투표 이게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개표 상표에도 서로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얘가 뭔지 모른다. 그 다음에 표를 제공할 때 그 항목에 대해 제목도 엉망이고 설명도 엉망이다. 알 수가 없다. 중3 정도가 알아들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하는 게 공무원의 그 서비스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3 넘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정도면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제공한 공공기관 잘못이죠. 중앙선관위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거 검증 불가능하도록 여러 항목 묶어서 제공하는 거 이거는 바뀌어야 되죠. 투표는 이게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검증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숫자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숫자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냐 틀린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냐 틀리자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선거 전후에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검증하기가 좀 어렵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션은 선거 관리를 잘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용세습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본 미션과 이제 조금 떨어진 부분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못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이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기관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존재의 이유를 존재 이유가 그 명칭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을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국민들이 명확하게 자기 주권이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것들은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진짜 세금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그 믿고 맡겼는데 지금 우리가 본업을 안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실 보도자료 나왔을 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련히 잘하겠거니 이렇게 믿은 저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그 선거 인수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제 이제 나머지 죽을 때까지의 미션으로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사회가 이제 견제가 좀 돼야지 이제 건전한 견제 역할을 해줘야 또 이제 공공 부분도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제가 이제 맹세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면은 그게 당연히 다 숫자 하나하나 다 확인되고 검증돼서 발표되는 걸로 이제 믿어. 이거 대부분은 다 그래요. 이런 정도가 없죠. 대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죠. 근데 중앙선관위가 이상한 거지. 중앙선관위를 견제할 데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참 견제가 안 되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물이 보이면은 썩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고 이렇게 스포일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봐주시고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거 안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미가 다른 게 재미가 아니에요. 희낙낙거리는 재미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 바로 세우는 재미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그 세상이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시대에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이런 저희가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그런 연구된 내용 이렇게 공유할 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걸 퍼다 날라주시고 해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네. 이렇게 의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관심 없었는데, 그러니까 의혹의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조금 이게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고, 지금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분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요. 사실 무식하고 약간 이렇게 그죠, 패거리 삶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지혜롭냐 안 했냐를 저는 판단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왜냐면은 투표를 우리가 투표를 가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이것을 제대로 다 관리를 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게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된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다 믿었죠. 믿었는데 뭐 이번 하면서 뭐 속표 투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상에다가 이제 재검표 하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뭐 빳빳한 신권 투표지 나오고 뭐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신권 다발 같은.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함에 넣고 그걸 개표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 그런 식으로 그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뭐 안 접고 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넣기 때문에 분명히 접으면은 접은 흔적이 있고. 아니 접지 않더라도 이게 분류가 되고 뭐 이게 뭐지 전자분류기에 뭐지 통과되고 또 개수기에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이나 이 뭐랄까요, 이 분별력 이게 약간 고장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도적장 불갑증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 하여튼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분 좋아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해 못했을 때 내가 이해를 못하나 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뭔가 기획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도록 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심증과 그 물적 확증을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거 이렇게 들켰으니 이제 곧 정상이 될 거다.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걸 했으니 이 다음에 분명히 또 이제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낼 거다. 그런 생각에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